화려한 도시의 야경 뒤편, 전광판을 수놓는 붉고 푸른 숫자들의 움직임은 마치 생명체처럼 고동칩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움직임 속에 숨겨진 진실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이른바 거대한 유동성의 회수라는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금리와 무한 유동성의 단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쏟아낸 막대한 화폐는 자산 시장의 엔진을 가열시켰고 부동산과 주식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듯 치솟았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불리기 위한 필수적인 지렛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유동성의 축제는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이라는 이정표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경제적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합니다. 물가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솟았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금리 인상의 칼날은 가차없이 시장의 허상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단순히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 근본적인 이동, 즉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한때 시장을 가득 메웠던 돈들은 이제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급격히 몸을 숨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용의 고리가 약한 곳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이 겪었던 IMF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직면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가계, 그리고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이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분석을 넘어 2030년까지 이어질 부의 재편 과정을 심층적으로 추적합니다.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잠길 때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듯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혹한 심판을, 준비된 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리와 환율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의 부의 본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는 유동성의 지도, 그 지도의 끝이 가리키는 2030년의 풍경을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소리 없이, 그러나 명확한 숫자로 다가옵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듯 자본시장의 가장 민감한 촉수인 스마트 머니는 이미 안전지대를 찾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경고음은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기이한 역전 현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오래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지르는 장당이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모든 경기 침체를 예견했던 이 불길한 지표는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의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그만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면 경고음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하며 자산을 팽창시켜 온 한국 사회에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자산을 매입했던 이른바 영끌 세대의 이자 부담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말살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전세 가격의 하락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현상은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자산 가치가 유동성 회수라는 파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위기의 징후는 뚜렷합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여가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은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즉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행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길고 혹독한 경제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가 역회전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실물 화폐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에서 숫자로만 존재하는 신용 스레딧입니다. 누군가가 대출을 일으킬 때 비로소 돈이 탄생하고 그 빚이 갚아질 때 돈은 소멸합니다. 호황기에는 누구나 빚을 내어 자산을 사고 상승한 자산 가치를 담보로 더 많은 빚을 내는 신용팽창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이 마법은 끔찍한 저주로 돌변합니다. 충격의 작동 원리는 신용수축, credit contraction 이라는 차가운 용어로 설명됩니다. 금리가 임계점을 넘어 자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담보 가치 또한 동반 하락합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즉각적인 상환을 독촉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의 마진 콜, 마진 콜이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매입니다. 돈을 갚기 위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헐값에 시장에 던져야 하고 쏟아지는 매물은 가격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레버리징 딜레이버라깅의 공포, 즉 부채 축소의 악순환입니다. 어제까지 내 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의 시세, 계좌의 평가액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갚아야 할 원금과 불어난 이자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유동성의 증발입니다. 시중에 돈이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돈이 서로를 불신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은 기업의 부도 위험을 우려해 대출 창구를 닫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움켜쥐며 가게는 지갑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마치 경제의 혈관을 흐르던 피가 일순간에 굳어버리는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호황기에 레버리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화려한 지렛대였다면 수축기의 레버리지는 파산을 가속화하는 예리한 흉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상승장에서 가려져 있던 부채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경제 시스템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며 붕괴의 서막을 알립니다. 역사는 결코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비극적인 파멸의 운율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게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겪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미리 보기 위해 국경 너머 먼저 매를 맞은 국가들의 사례를 복기해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외환위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며칠이었습니다. 밀물처럼 들어왔던 유동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국가의 방어막이 얼마나 허무하게 뚫릴 수 있는지
우리는 뼈아픈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시선을 남미로 돌리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재정 규율의 붕괴가 어떤 참사를 낳는지 더욱 극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석유 부국으로 불리던 베네수엘라와 남미의 맹주 아르헨티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중앙은행의 윤정이를 밤낮 없이 돌려대자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마트 진열대는 비었고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거나 달러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을 헤매야 했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때 자국 통화가 어떻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반면교사입니다.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던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사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 부채 위기로 혹독한 긴축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튀르키예는 물가가 치솟는데도 금리를 내리는 비상식적인 역주행 통화 정책을 고집하다 리라화 폭락을 자초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신뢰의 붕괴와 자본의 탈출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냉정합니다. 리스크가 감지되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 또한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파고 앞에서 1997년과는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동성 축소의 쓰나미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의 방파제를 거세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단연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금리 인상은 단순히 이자 비용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산 가치의 하락과 동시에 현금 흐름의 마비를 불러오는 중산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특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금융 제도인 전세는 집값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으로 이어지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가속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은 수십조 원 단위로 불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내수 절벽은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르고 이는 다시 고용시장의 한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여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가올 2030년이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리는 결정적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맞이한 유동성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불황이 아닌 구조적인 장기 침체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의 관성으로 버티면 오른다고 믿었던 자산시장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한국 경제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딜레마, 딜레마.
현재 대한민국 정책 당국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적확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집무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침묵과 치열한 계산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화약고가 터질 것 같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거나 금리를 억누르자니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두려운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연준 페드, 이 긴축의 고삐를 조일 때 원화라는 비기축 통화를 가진 한국은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지만 무작정 따라갔다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 이른바 영끌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금리 인하와 대규모 추경 편성이라는 카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돈을 풀어 위기를 막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 시스템 붕괴를 막을 것인가 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무차별적 지원에서 선별적 구제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나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 조정 및 상환 유예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는 연명 치료일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은 되지 못합니다. 정부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한다고 끊임없이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대한 버블 붕괴 과정에서 고통 없는 착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모든 자산 가격을 방어해줄 수 있는 신셴과 같은 정부는 없습니다. 결국 향후 정책의 핵심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파산을 유도하여 시스템 전체가 공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이 냉혹한 정책의 행간을 읽지 못하고 정부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개인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각자 도생 깨지투 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것이 경제의 거친 파도가 개인의 작은 배를 덮치려 할 때 생존을 위한 키는 오직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첫 번째 생존 수칙은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성공 방식, 즉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오른다는 공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의 시대에 부채는 더 이상 부를 증식시키는 지렛대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혹독할 정도의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내 자산의 현금 흐름을 냉철하게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십시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자산 가격이 25-30% 더 하락해도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자산을 매각하여 빚의 규모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현금 체력을 비축하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의 재정의입니다. 한때 현금은 쓰레기, cash is trash 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디레버리징 시대에 현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투자 종목이자
향후 헐값에 나올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call option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단순히 원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기 시마다 가치가 급락하는 원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키트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달러를 보유한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때 현금 보유자는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불황도 앗아갈 수 없는 자산,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고용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이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대체 불가능한 직무 능력과 시장을 읽는 금융지식, Financial Literacy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유동성의 물길이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며 기다리십시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부의 추월차선을 열어줍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튼튼히 하고 다음 사이클을 위해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자네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남겨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의 시나리오 2030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유동성이라는 달콤한 마약이 빠져나간 뒤 드러날 세계의 냉혹한 풍경을 미리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올 미래는 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절망의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견고한 부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거대한 부는 평온한 호수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1957년의 외환위기가 2008년의 금융위기가 그랬듯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부를 준비된 자에게로 강제 이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이프라인입니다. 2030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지난 10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 돈의 값어치가 귀해진 세상에서 실체 없는 스토리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치솟던 거품의 시대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대신 탄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만이 살아남아 승자 독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시간은 병든 경제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치유의 과정이자 열병입니다. 이 열병을 앓고 난 뒤에 대한민국 경제는 비대해진 거품을 걷어내고 조금 더 단단하고 근육질의 체질로 거듭나 있을지 아니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동성의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2030년 부의 지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은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튼튼한 방주를 짓고 있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유동성을 쫓지 말고 유동성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지키십시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부의 시나리오, 그 마지막 장의 주인공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깨어있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